이번 이야기는 저의 되게 오래된 친구가 겪게 된 이야기고, 저랑 제 친구 소개를 좀 간단히 하자면, 저희 둘 다 본가가 한국이 아니라 해외에 있고요. 둘 다 어렸을 때 가족이 모두 해외로 넘어가서 그 나라에서 저희가 만나서 친구가 되고, 그런 게 벌써 20년이 넘은 그런 20년의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인 제 친구는 편한 설명을 위해서 이름을 똘손이로 하겠습니다. 때는 2020년도 8월 한여름에 겪게 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가 코로나가 엄청 심한 상황이었어요. 네, 제 친구 똘쏘이는 대학은 또 한국에서 졸업을 하고 한국에는 친척들도 만나고 휴가를 보내고자 좀 머무르던 때였대요. 오랜만에 한국에 오니까 너무 좋더래요. 음식도 너무 맛있고. 근데 해외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한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또 없거든요. 아, 그립집도 예. 막상 가면 네, 그렇습니다. 자기 본국은 항상 그리운 법이니까. 그래서 원래는 진작에 제가 있는 동가로 돌아왔어야 되는데 하루 이틀 미루다 보니까 한 달이 두 달로 길어지고 그 사이에 코로나가 엄청나게 심해져 버린 거예요.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초반에 코로나가 가장 많이 빠르게 퍼졌다고 글로벌 보도가 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이 해외에서 정말 안 좋았고 거의 전국적으로 모든 한국발 항공편들이 다 취소가 돼버리면서 똘순이는 의도치 않게 한국에 남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똘순이가 그때 취직이 결정이 된 상태였어요. 저희 뭔가가 있는 국가의 글로벌 기업에 되게 좋은 조건으로 취직을 했었고, 또 워킹 비자도 다 발급이 돼서 그 나라로 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한국에 오고 가는 모든 항공편이 취소가 돼버리니까 기업 측에서도 입사를 무기한 연기하겠다. 이런 통보를 하게 되고, 또 똘순이 부모님이 해외에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데 갑작스러운 이런 코로나 상황 때문에 경영에도 큰 어려움이 생기고 여름으로 좀 상황이 안 좋은 때였대요. 홀순이는 가끔 이렇게 친척분들을 뵈러 한국에 방문을 하면 늘 신세를 지던 친한 친척 언니가 있는 고모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대요. 비행기만 끊고 공항만 가면 되게끔 짐도 다 싸놓고 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리 친척이라고 해도 막연히 계속 친해질 수는 없겠더래요. 그래서 고모네는 괜찮다. 괜찮으니까 더 있어라. 이렇게 하시고 친척 언니도 그냥 나 너 있어서 좋은데 왜 괜찮아 했어도 똘순이 본인이 불편하더래요. 자기 집도 아니고 눈치도 좀 보이고 하니까. 그리고 이미 두 달 가까이를 본문에서 지냈던 상태였고, 그렇다고 금전적인 상황도 그렇게 넉넉지가 않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하게 된 게 항공편이 다시 풀릴 때까지 근처 고시원에서 버텨보자 이렇게 얘기가 되대요. 왜냐면 거기도 사람들이 다 사는 곳이니까 뭐 자취방이랑 다를 게 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똘순이가 해외에서 좀 오래 살았어도 여러 사람이 한 공간에서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생활하고 이런 걸 불편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좁거나 여건이 연락해도 자기만의 공간, 아무도 없는 방, 이런 거를 좋아하는 친구대. 근데 고시원은 아무래도 유지비는 적게 들잖아요. 그래도 그만큼 안전이나 보안 쪽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건 없겠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좀 괜찮은 곳을 골라보자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날부터 고시원을 이렇게 쭉 둘러보는데 그 고모회가 있던 곳이 동네가 되게 옛날 동네지만 큰 번가였대요. 그래서 고시원이 좀 몇 개 있기는 했대요. 그래서 쭉 둘러보는데 웬만하면 엄청 옛날 건물이고 시설이 할 것도 없고 다 별로였대요. 남자, 여자 공간이 분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디로 할까 하다가 마지막으로 오늘 고시원에 들어갔는데 똑같았대요. 거기도 뭐 옛날 건물에 되게 적고 허름한 방들이 있는 그런 고시원이었는데, 그래도 거기가 제일 낫다고 느꼈던 게 건물 1층에는 일반 상가가 있고 2, 3층이 고시원이었는데 2층이 남자층, 3층이 여자층이었대요. 근데 2층하고 3층 올라가는 층 계단 가운데에 고시원 주인 아저씨가 카운터를 두고 계셨고 거의 한 24시간을 거기서 상주하신다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아래층에서 여자층을 가려면 무조건 그 카운터요 앞을 지나가야 되는 거죠. 거기서 상주하시면서 뭐 여자층에 외부인이 들어가는지 수상한 사람이 들어가는지 그런 거를 자기가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들어오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부엌이랑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이런 거는 층마다 공용기고 그런 수칙을 알려주셨대요. 네. 그리고 이때 고션 투어를 축할 때 친척 언니가 같이 다녔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이 좀 안 놓였었나 봐요, 언니는. 그래서 야, 다시 생각해봐라. 그냥 우리 집에 있자. 이러고 말리긴 하더래요. 근데 똘순 입장에서는 혼자 좀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 그때는 절실했어서 언니한테 나는 그냥 여기서 좀 버텨보겠다. 항공편 풀릴 때까지 주인 아저씨 보지 않았냐, 든든해 보이지 않더냐, 괜찮을 거다. 이런 말을 하면서 언니를 안심을 시키고 보시온으로 들어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때 창문이 없는 방은 달에 20만 원, 창문이 있는 방은 달에 25만 원이었는데 되게 쌌대요. 보증금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인 아저씨가 아가씨는 특별히 내가 창문 있는 방을 20만 원에 줄게 이렇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창문 있는 방이 어딘데요? 이렇게 하니까 마침 딱 하나 남았다고. 아가씨한테는 그 방이 딱이야. 딱 이렇게 하시면서 어느 방을 보여주셨대요. 근데 그냥 조금 창문 하나 있는 그런 방이었대요. 선풍기 하나 딸랑 있고, 근데 창이 없는 거보다 있는 게 낫겠지 하고, 그럼이 방으로 할게요라고 하고, 입실도 하고, 짐 정리를 좀 이렇게 했더니 저녁이 되어 있었대요. 첫날에는 느낌이 나쁘지 않았대요. 좁았지만 그래도 자기만의 공간이 생긴 거니까 위로도 되더래요. 그래서 핸드폰도 하고 책도 좀 보다가 잠에 들려고 누웠는데 그때가 8월 한여름이라고 했잖아요. 한국 한여름 정말 무섭잖아요. 아무리 밤이라고 해도 선풍기 하나로 버틸 만한 습도랑 더위가 아니었대요. 진짜 방이 사우나 마냥 푹 찌더래요. 도저히 더워서 이대로는 못 자겠다 싶어서 복도로 이렇게 쓱 나와 봤는데 복도는 되게 시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시원하지 하고 봤더니 복도 끝에 엄청 큰 인버터 에어컨 아시나요? 에어컨 이렇게 2개 붙어 있는 건데 그게 이제 파워 냉방 가동 중이었대요. 그래서
에어컨이 있는 걸 확인을 하고, 다행이다. 에어컨 있으니까 살았다 생각하면서 그제서야 앞방도 보고 옆방도 보고 옆여방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쓱 한번 보니까 다들 더워서 그러신지 방문을 손 두 뼘 정도만큼 열어놓고 주무시는 것 같더래요, 다들. 그래야 복도에서 에어컨 바람이 방 안에 들어오니까. 근데 똘순이는 좀 그렇더래요. 왜냐면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무리 다 여자라고 해도 가뜩이나 사생활을 좀 중요시하는 친구다 보니까 도저히 방문을 열어놓고는 못 자겠더래요. 그래서 그날은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보통 낮에는 외국어 과외 같은 걸 좀 구해서 했었고, 저녁쯤에 오시원에 들어와서 개인 시간도 보내고 하다가 잠에 드는 그런 일상이었는데, 입주하고 한 3, 4일쯤 지났을 때 새벽 2시쯤에 자다가 너무 더워서 깼대요. 복도가 시원하니까 복도에 나가서 열을 좀 식히다가 지금 새벽이니까 아무도 없을 때 샤워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화장실로 갔다고 합니다. 거기 여자층 화장실이 화장실 안에 샤워부스랑 세탁기 이런 게 다 같이 있어서 누구 하나라도 다른 사람이 있으면 샤워하기가 좀 불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복도가 되게 어둡고 발빛 정도의 빛밖에 없었대요. 근데 화장실 앞 복도 벽에 검은색 형체가 붙어 있더래요. 그래서 저게 뭐지 이러고 가까이 갔대요. 어쨌든 화장실로 들어가려면 그 벽을 지나쳐야 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어떤 아주머니가 벽을 보고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대요. 그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 놀라면 소리가 안 난다 하잖아요. 소리도 못 질렀대요. 너무 놀라서. 속으로 뭐야 뭐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똘손이 쪽을 보지는 않으셨는데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알아채셨는지 꿈찔하시면서 벽에다가 머리를 콩콩 가볍게 부딪히시더래요. 뭐요? 예. 처음에는 아니, 새벽 2시 대의 아줌마 뭐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행색이 되게 머리도 다 황크러져 있고 때가 얼룩덜룩한 연분홍색 내복 같은 걸 입고 계셨대요. 한여름에. 그래서 하고 계신 행동도 조금 이상하시고 이래서가 좀 아프신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도 안 무서웠대요. 되게 최근해지더래요. 그래서 그냥 내가 말이나 붙여볼까, 인사나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머니한테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을 걸었대요. 그랬더니 대답은 안 하시고 계속 벽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홍콩 부딪히고만 계시더래요. 그거를 본 똘순이는 마음이 또 너무 짠했대요. 그래서 아주머니한테 먼저 볼일 보셔라. 저는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했더니 아주머니가 똘쏘이는 절대 안 쳐다보시고 손 모양을 화장실 쪽을 향해서 어디 문으로 나가거나 차에 타거나 할 때 먼저 가시라고 할 때 손질 있잖아요. 그런 거를 똘송이한테 먼저 하라는 식으로 하시더래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하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할 거를 하고 샤워를 다 하고 다시 방에 가려고 화장실을 나와 보니까 아주머니가 아직도 그러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안녕히 좀 이러고 방에 들어가서 어찌저찌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도 그 아주머니를 되게 자주 봤대요. 대부분은 화장실로 가는 쪽 복도의 벽을 보고
항상 서 계셨었는데 시간대도 되게 다양하게 뭐 아침, 낮, 저녁 그리고 가끔엔 새벽에 또 더워서 깨 가지고 화장실이라도 가려고 하면 거의 매번 봤대요. 근데 똘순이는 아주머니 뵐 때마다 마음이 너무 뭉클해져 가지고 항상 먼저 말도 걸고 "화장실 먼저 쓰셔라." 이렇게 말도 하고 했는데 대답은 절대 안 하신대요. 쳐다도 안 보시고 그냥 말을 걸면 한번 이렇게 꿈틀하시고 머리를 벽에 콩콩 부딪히시면서 손짓으로만 먼저 쓰라고 이렇게 하셨대요. 아무래도 낮에도 그러고 계시고 저녁에도 그러고 계시니까 다른 고시원 입주자들도 이렇게 오다가 다 그 아주머니 옆을 지나치시는데 다른 분들은 여기 지내신 지 좀 오래되셔서 그런가 익숙해지셨나 봐요. 쳐다도 안 보고 신경도 안 쓰시더래요. 그리고 이제 똘손이는 오히려 밤에 화장실에 가거나 할 때 좀 어두워도 안 무서웠대요. 그 아주머니가 화장실 근처에 항상 계시니까 친구랑 같이 화장실 밖에서 이렇게 기다려주는 느낌같이 들면서 되게 친근한 느낌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도시원 생활이 한 2주 정도 되어갈 모에 똘순이도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잠을 자기 시작했대요. 그런 열대야 속에 사생활은 아무짝에 쓸모에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살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더우니까 한번 문을 좀 열고 잡았더니 복도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들어오면서 잠이 너무 잘 오더래요. 그래서 아, 진작 좀 열고 잘걸 이러면서 그때보다 그냥 편하게 문을 열고 잠을 잤대요. 근데 아무래도 문을 열고 자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새벽에 중간중간에 똘순이 방문 앞에 이상한 인기척이 느껴질 때가 있었대요. 누가 쓱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면 서서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똘순이가 잠기가 아주 어두운 편은 아니라서 좀 인기척 같은 거는 조금 예민한데 날이 가면 갈수록 똘순이 방문 앞에 인기척이 느껴지는 빈도소가 조금 많아졌대요. 사실 고시원이라는 곳이 되게 여러 사람이 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새벽에 일터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처음에는 그냥 밤에 나가시는 분들이 지나가시나 보다. 내 방문 앞을 그렇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대요. 횟수가 늘어나면서부터 조금 이상한 거죠. 그래도 그때까지도 무섭거나 그러진 않았대요. 그냥 좀 이상하다. 그 정도. 그러다가 한날은 저녁쯤에 빨래를 하러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데 그 벽을 보고 있는 아주머니가 웬일로 복도벽에 안 계시더래요. 오, 예. 그래서 어제 가셨나? 이렇게 생각하고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그 아주머니가 화장실 칸 4개 중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칸 앞에서 계셨대요. 그 화장실 내 번째 칸은 웬만하면 문이 닫혀 있는 상태로 있었다고 했거든요. 어쩌다가 똘순이가 이렇게 문을 열어봐도 안 열리게 일부러 잠가 놓은 것 같았대요. 그래서 보통 공중 화장실 같은데 문이 이렇게 닫혀 있으면 소리 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변기가 좀 더러워서 일부러 닫다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자분들은 대부분 닫혀 있는 화장실 칸 잘 안 들어가시거든요. 근데 그 칸을 그래서 똘순이도 이용을 한 번도 안 해봤었는데 아주머니가 거기 그러고 계시니까 그냥 별일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할 거 하고 나왔대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한 며칠을 내일이 계속 그네 번째 화장실 칸 앞에 받쳐 있는 그 문 앞에 딱 붙어서 머리를 콩콩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일을 안 보시고서 계시기만 할까?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3일째 되던 날 밤에 손을 씻고 다시 돌아서 가려는데 아주머니가 아직도 그러 계신 거예요. 그네 번째 칸 앞에.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머니한테 한번 말을 걸어보기로 해요. 아주머니 거기 뭐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아주머니가 처음으로 조금 다른 행동을 보이셨다고 합니다. 손을 이렇게 들어서 머리를 콩콩 하시는 동시에 그 손으로 화장실 칸에 노크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아주머니한테서 좀 처음 본 행동이라 놀랐대요. 그리고 저 화장실 칸에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떨순 소니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하시던 행동을 딱 멈추시고 뒤로 천천히 도발자국 물러나시더래요. 똘소이가 알아챈 거예요. 아, 나보고 열어보라는 거다, 지금 이거. 근데 문이 잠겨 있을 텐데. 근데 똘순이도 은근히 궁금하기도 하고 왠지 그냥 열어봐도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네 번쩍한 문을 쾅 열어봤대요. 근데 문이 열렸대요. 근데 그 칸 안에 뭐 엄청 특별한 게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대요. 근데 조금 소름 돋았던 게 병이 커버가 위로 올라가져 있었다는 거예요. 남자분들이 소변 보실 때 커버 위로 올리시잖아요. 근데 여기 여자층인데 왜 커버가 올려져 있지 이러고 좀 찜찜한 생각이 들어서 바로 카운터로 뛰었대요. 그래서 주인 아저씨를 불러와서 여기 좀 봐보셔라. 여기 커브가 이렇게 올라가져 있지 않냐? 여자층에 혹시 남자 세입자도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털 뛰시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절대 그럴 수가 없다고 했대요. 그러면서 딱 하시는 말씀이 아가씨 이거 누가 알려줬어? 그 벽 보고 있는 아줌마가 알려줬지. 그 아줌마 미친 아줌마야. 자꾸 이상한 장난치고 세입자한테 분란 조성하는 미친 아줌마야. 그 아줌마 믿지 마. 알겠어 이러고 되스럽게가 버리시더래요. 아주머니가 알려주신 게 맞긴 한데 근데 또 생각해보면 누구라도 그 문을 학교에 열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아주머니 얘기를 그게 꺼내시니까 아주머니랑 사이가 좀 안 좋으신가 하면서도 아주머니도 옆에 계셨는데 그렇게 대놓고 저런 얘기를 하시네. 주인 아저씨가 좀 못됐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리고 아주머니 눈치를 이렇게 한번 쓱 보니까 칸막이 옆쪽으로 가셔서 다시 벽을 보고 계셨대요. 그래서 똘손이 생각에는 아주머니가 조금 편찮으시니까 그런 장난에 치실 수도 있겠다. 뭐 이러고 그날은 그냥 넘어갔대요. 그렇게 계속 생활을 하는데 하루하루 지날수록 그 새벽에 열린 방문 사이로 인기척이 이제는 더 자주 더 오래 느껴지더래요. 이제는 아예 그냥 누가 방문으로 나를 보고 있다. 이런 확신이 들었대요. 그래서 하루는 밤에 문을 살짝 열어놓고 그날은 잠을 안 자기로 해봤대요. 사실 그때까지는 그냥 자다가 이상한 느낌을 받은 거라서 비몽사몽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별거 아니겠거니 하고 넘겼었는데 이제는 무서운 느낌이 들다 보니까 새벽에 자고 있는 나를 문틈으로 누가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하고 나니까 너무 소름이 끼치더라는 거죠. 근데 또 내가 좀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잘까 혼자 그렇게 그냥 느끼나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었대요. 뭐가 진짠지. 그래선 새벽이 되도록 안 자고 있다가 한 3시쯤이 되니까 저벅저벅 발소리가 들리다가 똘순이 방문 앞에 멈췄대요.
그래서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어 봤는데 못해도 한 5분이 발자국 소리가 더 안 나고 계속 똘순이. 방문 앞에 누가 분명히 짖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 갖고 벌떡이 일어나서 방문을 확 제꼈대요. 그랬더니 거기에 어떤 60대 이상 돼 보이는 아저씨가 되게 놀라서서 계시더래요. 똘똘순이가 더 놀랬죠. 그래 갖고 "아니 누구세요? 여기서 뭐 하세요?" 이랬는데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아이고 뭐 이러면서 여기 2층 아니었냐고. 내가 원래 일 끝나고 지금쯤 퇴근하는데 나이가 먹어 가지고 맨날 헷갈린다 층을. 내 방인 줄 알고 들어오려고 그랬다. 어유 미안하다. 미안하다." 많이 놀랬겠다고 하시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더 잘하고 했대요. 그러면서 2층으로 태연히 내려가시더라는 거죠. 근데 똘순이가 이거는 진짜 주인 아저씨한테 좀 따져야겠다 싶었대요. 무슨 24시간 상주하면서 모니터링을 하니 많이 그러더니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카운터로 가 보니까 주 에너지 씨가 안 계셨대요. 근데 그때가 새벽 3시니까 없을 수도 있겠다 하고 깨름직하긴 했지만 무슨 큰일이 일어난 건 아니니까 내일 아침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방에 다시 들어왔대요. 그래서 새우까지 안 짠다고 좀 피곤했나 봐요. 다시 자마자 빠르게 잠이 들었고 다음날 또 일찍 과일을 갔었어야 됐는데 늦잠도 자버린 거죠. 부랴부랴 준비해서 나간다고 주 아저씨한테 말하는 건 깜빡한 것 같대요. 그날밖에 일이 많았어서 늦게 들어왔고 그제서야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얘기 해야 되는데 주인 아저씨한테. 근데 새벽이 또 1시쯤 된 상태였으니까 늦게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내일 얘기하자. 에휴, 모르겠다 하고 씻으러 가려고 복도로 나왔대요. 근데 꿀순이 바로 여방 앞에 그 벽 보는 아주머니가 방문의 머리를 이렇게 콩콩 하시면서 노크를 하고 계셨대요. 전에 화장실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근데 옆방을 이렇게 보니까 문을 안 열어놓고 주무시더래요. 되게 더울 텐데. 근데 똘순이 같은 분일 수도 있죠. 똘순이도 처음엔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옆방은 주무시는 건지 아니면 방에 아무도 없는 건지 아주머니가 노플을 계속해도 아무도 안 나오더래요. 네. 근데 아주머니가 방문에 점점 더 빠르고 세게 머리를 부딪히기 시작하셨대요. 쾅쾅 소리가 날 정도로. 그래서 아니 저 아주머니가 왜 저러시나 아무리 장난이라고 해도 저거는 좀 심한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저 방문을 좁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똘순이가 그때 화장실에서도 사실 똘순이가 그런 묘한 기분이 들어서네 번쩍한 문을 열어본 거였다고 했었거든요. 저 옆방 문을 꼭 열어봐야겠더래요. 안에 뭐가 있는지가 너무 궁금하더래요. 근데 떨순이가 이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말하는 게 지금 생각해 보면 미친 짓이다, 그게. 왜냐면 새벽 1시에 노크를 하는데도 아무도 안 나오는 방을 열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게 너무 이상한 일인데 이제 그때는 마치 뭐에 홀린 것 마냥 문을 꼭 열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생각이 딱 드니까 아주머니가 화장실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모든 행동을 딱 멈추시고 2발자국 뒤로 물러나셨대요. 그리고 똘순이도 자연스럽게 옆방문 앞에 섰대요. 그리고 숨을 1번 이렇게 후 고르고 똑똑 노크를 해봤다고 합니다. 오해.
아주머니가 그렇게 쿵쿵거리고 막 노크를 해도 아무 반응도 없던 방에서 똘순이가 노크를 하니까 되게 조그만한 목소리로 예,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하면서 안에서 문을 열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전라 상태의 어제 쫄손이 방문 앞에 서성이던 아저씨가 문을 열어주더래요. 음, 서로 3초 정도 침묵이 흐른 거예요. 근데 아저씨도 상황 파악이 된 거죠. 그래갖고 뭐야, 너 뭐야, 이러시고 똘순이는 그때서야 딱 하면서 고시원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대요. 그렇게 되니까 다른 방에 계시던 입주자분들도 막 다 무슨 일이냐 이러면서 나와 보시고 주인 아저씨도 카운터에 계셨었나 봐요. 후다닥 달려오셨대요. 근데 그 사이에 그 전라 상태 아저씨는 다시 방문을 닫으셨고 똘똘순이가 주인 아저씨한테 말을 더듬으면서 막 얘기를 한 것 너무 놀랐으니까 여기에 이상한 아저씨가 있다. 다 벗고 있다. 남자 안 받으신다면서요. 지금 내 옆방에 다 보신 아저씨가 있는데 미친 거 아니냐면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주인 아저씨가 아이고 그게 아니고 아이 그게 아니고 아저씨는 무슨 아저씨냐 할아버지다. 다 늙어 빠진 할아버지인데 아유 어디 갈 데가 없다고. 제발 받아달라 그래서 내가 모른 채 할 수가 없었다. 근데 지금 남자 방은 꽉 차가지고 방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3층 여자층에 넣은 거다 내가. 그렇게 하면서 되게 얌전하시다 이분. 일할 때만 나갔다 들어오고 하신다. 절대 문제 안 일으키게 내가 단속을 잘할 테니까 아가씨가 좀 넘어가죠. 그냥 이러더래요. 아니, 문제는 당연히 일으키시면 안 되는 거고 뭘 넘어가요. 넘어가기는 보니까 새벽에 똘손이 방문 앞에 서성이고 했던 게 다 저 아저씨인 것 같았대요. 이제 보니까 저런 아저씨가 막 몇 날 며칠을 5분이고 10분이고 훔쳐보고 있었다는 게 너무 소름이 돋잖아요. 그러다가 상황 파악도 안 되고 뭐냐 이러고 있는데 주인 아저씨가 대뜸 갑자기 화를 내시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솔직히 까놓고 이 할배가 아가씨한테 손을 댔어. 뭐 했어? 어. 아니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다 말 좀 해보세요. 뭐 피해 입힌 거 있어요. 이 사람이 새파랗게 어린 개방도 내가 싸게 줬는데 윤난 떨고 자빠졌다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 이게 다 그 미친 아줌마 때문이라. 매번 이사단이 난다. 매번 이러시면서 언제 굿이라도 하던가 해야지 제 죄수 없다고 씨 이러면서 혀를 툭 차고 가 버리시더래요. 그러고 나니까 주변 분들도 햄 헛기침 좀 하시면서 다시 방에 들어가셨대요. 알고 보니까 그 화장실 내 번째 칸이 환경 잠겨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칸이 문제가 있어서 잠궈 놓은 게 아니고 그 아저씨가 칸 안에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서 안에서 문을 잠궈 놓은 거예요. 거기 있으면 다른 사람들 볼소리 얘기하는 소리, 샤워하는 소리 다 들리거든요. 그리고 화장실에 사람 없다 싶으면 그게 취향인지 뭔지는 모르죠. 똘똘손이는. 그런데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다른 방 세입자분이. 그리고 사람이 화장실에서 다 나가면 몰래 나와가지고 방에 들어가고 새벽면 또 몰래 나와서 다른 사람들 방 기웃기거리고 다들 방문을 열어놓고 생활을 하니까. 그리고 그 고시원의 여자층에 계시는 대부분의 세입자분들은 그 아저씨의 존재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던 눈치였대요. 그래서 똘똘순이는
아니, 다들 미친 건가?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짐을 대충 다 싸서 건물을 나왔대요. 1층에 상가가 있다고 했잖아요. 편의점이 있었대요. 진정을 좀 하려고 물을 사러 안에 들어갔더니 거기 카운터 보시는 나이가 되게 지긋해 보이신 아주머니가 아가씨 괜찮아 이러면서 물어보시더래요. 왜냐면은 젊은 처자가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새벽에 덜덜 떨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소니까 대충 얘기를 했대요. 솔직하게. 아니, 제가 위층 고시원에 사는데 방금 이런 일이 있었다. 나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다.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이러면서 그 주인집 양반 아직도 그 버릇을 못 고쳤네 이러시더래요. 아, 그게 무슨 소리시냐 했더니 3층 여자층에 남자가 들어와서 아직 상에 벌써 몇 번째 있는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주인 아저씨가 일종의 방세를 좀 되게 몇 배 얹어서 받고 여자층 하나를 가끔 저렇게 아저씨나 할아버지들한테 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도가 진짜 오갈 데 없는 사람을 남사층에 자리가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받아주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 저기 살면서 누가 자꾸 자기 방 훔쳐본다 이러면서 뛰쳐나온 여자들이 한둘이 아니다. 속옷도 없어지고 현금 기물도 없어지고 막 그런 일도 많았고 그렇게 난리가 한 번씩 나면 쿠다 그 남자를 내보낸대요. 그리고 방도 싹 치우고 혹시 진짜 누가 신고해서 경찰이라도 오거나 하면 아무도 어떤 일처럼 입을 싹 닫고 있다가 잠잠해졌다 싶으면 또 남자를 들이고 그랬다더라고요. 그리고 CCTV도 있대요. CCTV도 있는데 올라오는 계단 쪽에만 있고 사실 고시원 복대는 설치할 수가 없거든요. 사생활 때문에 직접적인 상해를 당했다든지 하는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훔쳐본다, 뭐가 없어졌다. 그런 거는 피해자들의 주장일 뿐이고 딱히 증거할 만할 게 없으니까 경찰들도 경비를 강화하겠다. 뭐 이런 거 말고는 할 수가 없대요. 뭐를? 그리고 저기 여자층에 웬만한 세자들이 되게 다 오래 진 사람들이라 다 한 패거리다. 왜냐면 세 밀리고 못 내고 이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주인 아저씨가 뭐라고 안 한대요. 그냥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월세 내라 독촉 안 한다는 거예요. 그니까 세입자들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어도 그냥 쉬쉬쉬하고 계속 지낸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거기가 옛날 동네기는 해도 되게 번나가라고 했잖아요. 근처에 그만한 저렴한 고시원을 찾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눈 감고 귀 닫고 사는 거라고. 그러면서 또 꺼내시는 말이 똘순이한테 아가씨 혹시 벽 보고 있는 아줌마 만나지 않았어. 이러시기네. 깜짝 놀래가지고, 네, 네, 만났어요. 저 그 아줌마 알아요. 그 아줌마가 저 알려준 거예요. 옆방에 아저씨 있는 거. 그랬더니 아이고 아이고 아직도 거기네 막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그 벽 보는 아주머니가 원래 되게 옛날에 그 고시원 세입자셨대요. 근데 연세도 좀 있으셨고 말을 못 하시는 번거리셨대요. 그리고 한글도 못 되시고인지 장애도 있으신 혼자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분이었는데 그분 남편이 그 아주머니를 여기 고시원에 이렇게 던져 놓듯이 버리고가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초수급이라고 하나요? 정부에서 조금 돈 주잖아요. 그리고 또 장애가 있으신 분들
장애 소당인가 그런 것도 주잖아요. 근데 뭐 하여튼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는 남편이 다 빼가서 생활비도 없으시고 처음에 입고 오신 그 연분홍색 내복 한 장으로 생활을 그렇게 몇 년을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여자층에 가끔 그 주인 아저씨가 데려오는 남자 세입자들 중에서는 아주머니 사정을 귀신같이 또 알고 뭐래 다 뺏어간다든지 없을지 또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아주머니가 세도 못 낼 텐데 저 주인장이 심성이 고운 사람이 아닌데 왜 그 아줌마를 안 쫓아내고 붙들고 있었겠냐면서 뭔가 꽁꽁이가 있지 않았겠냐. 내 생각에는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근데 벽보는 아주머니가 상황 인지가 잘 안 되시잖아요. 무슨 일을 당하시고 하셔도. 그러니까 본인도 답답하고 괴로운데 말을 못 하시니까 그럴 때마다 방 벽에다가 머리를 쿵쿵 치시는 걸로 울분을 좀 드러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인데 아주머니가 갈 데도 없고 이렇다 할 무슨 지식이 있으셔서 어디 뭐 쉼터나 그런데 가서 도움 요청할 생각도 못 하셨던 것 같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주머니가 영양실조 같은 걸로 쓰러지셨대요. 그래서 응급을 타고 떠나신 것까지를 봤다. 자기가.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른다. 근데 다시 고시원에 온 것 같지는 않다고 하셨대요. 그러고 며칠 뒤에 그 아주머니가 응급실 실려가고 나서 며칠 뒤에 그 옆방에 살던 여자가 방을 빼면서 내 편의점에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아주머니가 응급실 실령하시고 며칠 뒤부터 누가 있지도 않은 그 옆방에 자꾸 그 아주머니가 답답할 때마다 머리 쿵쿵거리시던 그 소리가 계속 들렸대요. 어, 예. 아무도 없는데. 근데 그게 조금 들리는 게 아니고 하루 젠종을 들렸다는 거예요. 밤에 새벽에 낮에 아침에. 그래서 잘 수도 없고 시끄러워가지고 그 안에 뭐가 있나, 아니 아주머니 없지 않나 이러고 그 방에 살짝 열어봤대요. 그 여자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근데 뭐 아직 아무것도 안 치우고 있었다더라고요. 사람이 없으면은 원래는 본인이 와서 치워야 되는데 본인이 없으니까 좀 내뒀나 봐요. 딱히 살림살이 할 것도 없었는데 그냥 이렇게 쭉 둘러보다가 방구석에 되게 요상하게 생긴 부적이 3장 붙여져 있었대요. 노란 색깔. 음. 근데 그 옆방에 있으신 분은 그런 부적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지식 전혀 없으셔가지고 뭔 뜻인지 어떤 부인지 이런 건 몰랐지만 되게 희왕찬란한 그런 게 써져 있는 부적이 3장 붙여져 있었고 뭘 태운 것 같은 이렇게 흔적이랑 탄내 그런 게 나더래요. 근데 그거를 보고 뭔지 모르겠지만 무섭고 재수가 없어서 그냥 방 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옆방을 못 짓겠다고. 근데 그 이후로 새로 여자층에 입주하시는 세입자분들이 툭하면 도망 나왔대요. 특히 젊은 여자들이 귀신 보인다면서 돈이 없어지거나 물건이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누가 밤에 원래 보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면 그 벽을 보는 아주머니가 세입자들한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손짓 발수, 그 똘순이한테 알려줬던 것처럼. 왜냐면 거의 고시원이 여름에는 더워서 에어컨 바람 맞으려고 잘 때 문을 열어놓고 겨울엔 또 추워서 난방 바람 맞으려고 문을 대부분 열어놓으시니까 누구든 사람이 나쁜 맘 먹으면 잘 때 몰래 들어가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 뭐 이러시더래요.
예. 그거 그 아줌마가 너무 한이 되니까 삶이 못 떠나고 남아가지고 다른 여자들 도와주고 또 주인 아저씨 장사 안 되게 막 방해하고 그런 거, 아니겠냐 그러시더래요. 또 똘똘순이가 아니 그러면은 그 벽을 보고 계시던 아주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귀신이 됐다고 하시는 거냐 그랬더니 아, 난 모르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러면서 웃으시더래요. 예. 그냥 다만 거기서 뛰쳐나온 여러 사람들이 귀신을 봤다면서 설명하는 인상착의가 아줌마랑 유사하니까 자기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똘순이가 그 얘기를 더 듣고 치가 떨리는 거죠. 그래갖고 움직일 수가 없어서 친척 언니한테 전화를 했대요. 자기 좀 데리러 오라고. 나 지금 못 움직이겠다. 이래갖고 친척 언니가 데리러 오고 그날부터는 그냥 다시 고문에 들어가서 항공편 풀릴 때까지 지냈다 하더라고요. 그동안 일을 친척 언니한테 얘기를 못 했대요. 왜냐면 가지 말라던 거를 또순이가 우겨서 간 거여서 잔소리 들을까봐 얘기 안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얘기를 다 이렇게 하니까 친척니가 난리가 났죠. 주인 아저씨랑 옆방 그 남자랑 다 콩밥 먹일 거라면서이 막 이러면서 그때 똘순이가 아, 됐다고 그냥 엮이지 말자고 했대요. 진절 머리가 나서 어차피 거기 신고해도 증거도 없고 내가 직접적인 상해나 그런 피해 입은 게 없어서 뭐 안 된다더라. 이전에도 경찰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뭐 안 됐다더라. 이러면서 그냥 없었던 일 치자고 하고 몇 날 며칠을 혼인하고 겨우 헤어나올 수가 있다고 했고 근데 똘순이는 다시 본가로 돌아와서 지금껏 별 문제 없이 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똘순이가 한국어 한 번씩 갈 때마다 그 집에서 신세를 지기 때문에 그 고시원도 오다 가다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몇 년 지나고 지금이 벌써 5년이 지났죠. 최근에 오다 가다 봤는데 문 닫은 것 같더래요.